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스며들었다. 나는 지영. 이 도시의 번잡함 속에 피곤한 몸을 던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오늘도 야근 후에야 도착한 이 호텔은 나에게는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이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집사입니다. 청소하러 왔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피곤해서. 하지만 문이 살짝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하영. 그녀의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방 안을 살짝 둘러보고는 멈칫했다. 나를 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치던 그 감정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죄송해요, 손님. 나가겠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다. 나는 일어나 앉아 그녀를 불렀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 순간 그녀의 손에 쥔 청소 도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이 방은 금지된 곳이에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듯 했다. 이 호텔의 비밀, 그리고 그녀의 비밀. 모든 것이 그 밤에 시작되었다. 하영의 눈빛은 서울의 겨울처럼 차갑고, 그러나 그 안에 녹아있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호텔 하우스키퍼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색 바지와 흰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있지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린 채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떨어진 청소 도구, 그건 단순한 걸레가 아니라 은은한 향초였다. 이 방은 특별해요. 손님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녀가 말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특별하다뇨. 그냥 평범한 스위트룸인데. 그녀는 문을 닫고 안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사람들이 익힌 사랑을 회상하곤 해요. 제 어머니도 이 호텔에서 일하셨어요. 옛날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스며들었다. 한국의 호텔, 특히 이런 오래된 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한 상자다. 서울의 중심, 명동 근처에 위치한 이 호텔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로 벽면에는 여전히 한옥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다. 하영은 그곳에서 자랐다. 그녀의 가족은 세대를 이어 이 호텔을 지켜왔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데 이 방 707호는 전인의 방이라고 불렀대요. 하지만 이제는 이 틴 방이죠. 그녀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는 거리가 보였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카페와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 나는 그녀의 등 뒤를 보며 물었다. 왜 금지된 거예요?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 무언가 아픈 그림자가 스쳤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 힘들어요.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나는 숨을 죽였다. 내 마음속에 숨겨둔 비밀이 꿈틀거렸다. 나는 지영, 28살.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마케터지만 내 진짜 정체는 여성에게 끌리는 나 자신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두려움. 하영의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주워들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닦으며. 그녀의 손놀림은 부드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손님은 혼자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출장인데. 피곤해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서울의 겨울 햇살처럼 희미했다. 저도 혼자예요. 항상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호텔에서의 일상을 들려주었다. 새벽에 일어나 복도를 쓸고 손님들의 짐을 나르며 한국의 호텔 문화는 세심하다. 손님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 뒤에는 노동자들의 고독이 숨어 있다. 하영의 가족은 이곳에서 세대를 이어 일했다. 아버지는 조리사, 어머니는 프론트 데스크, 그리고 그녀는 하우스키퍼. 제 꿈은 이 호텔을 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야망에 감탄했다. 한국 여성으로서 그런 꿈을 꾸는 건 쉽지 않다. 사회의 압박, 결혼의 기대, 그리고 경제적 현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그 밤, 그녀는 방을 나가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히 청소가 길어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우리 둘의 비밀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체크아웃을 하지 않았다. 출장을 연장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서. 하영은 매일 그 방을 청소하러 왔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이어졌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 그 방은 우리의 작은 세계가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었다. 집에서 만든 거예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며 나는 고향의 맛을 느꼈다. 한국의 음식은 감정을 담는다. 매운 고춧가루처럼 사랑도 때론 아프게 피어난다. 우리는 함께 먹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하영은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한국 문학, 특히 윤동주 시를 좋아했다. 서시 아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저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떨림.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서울의 하늘처럼 우리의 감정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며칠이 흘렀다. 호텔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아침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 엘리베이터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707호 방은 달랐다. 하영이 문을 열 때마다 내 심장은 뛰었다. 그녀는 이제 청소가 아닌 대화를 위해 왔다. 오늘은 재화점에 다녀왔어요. 명동 거리에서 신발을 샀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울의 거리를 이야기했다. 한강의 산책로, 인사동의 전통 찻집,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함. 한국 문화는 세심한 예의와 깊은 감정을 품고 있다. 하영은 나에게 차를 타주었다. 녹차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이 차는 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차를 마실 때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에 스쳤다. 우연처럼, 하지만 의도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 나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영 씨, 당신은 왜 이 방을 선택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운이 좋았나 봐요. 아니면 운명.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꽃피는 벚꽃처럼 아름다웠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가 부드러워지며 우리의 대화도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이 호텔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저에 대해선 모르세요? 제 비밀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소식,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논란, 가족의 반대, 직장에서의 차별. 하영은 대학 시절 첫사랑을 경험했다. 그녀는 제 동기였어요. 하지만 졸업 후 그녀는 결혼했어요. 사회가 강요하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서두를 수 없었다. 대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충분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로맨틱해졌다. 어느 오후, 그녀는 방에 들어오며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한지로 만든 램프. 이걸 켜보세요. 밤에 예뻐요. 불을 켜자 부드러운 빛이 방을 물들였다. 우리는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스쳤다. 그 냄새, 샴푸와 비누의 향기, 그리고 그녀만의 따뜻함. 지영 씨, 당신과 있으면 자유로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뺨에 손을 대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우리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키스는 오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의 시작은 이렇게 조용하다. 한국 드라마처럼 대사 없이도 느껴지는 감정.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다음 날 갈등이 시작되었다.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다. 지영 씨, 체크아웃 연장하시나요? 다음 손님이 예약되어 있어요. 나는 당황했다. 출장은 끝났지만 떠나기 싫었다. 하영에게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위험, 나는 물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호텔 주인은 보수적이에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 그녀의 말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드러냈다. 보수적인 가족 구조, 직장의 위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우리는 싸웠다. 아니, 토론이었다. 왜 피하세요? 우리 감정은 진짜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울었다. 진짜라서 더 무서워요. 제 가족이 알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날 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나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답지만 외로웠다. 다음 날 그녀가 돌아왔다. 눈이 붉었다. 미안해요. 도망치려 했어요. 우리는 화해했다. 포옹으로.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겼다. 따뜻하고 떨림이 전해졌다. 그 포옹은 우리의 첫 고백이었다. 사랑해요. 하영씨, 내가 속삭였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도. 지영아, 그 이름 부르는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봄처럼 연약했다. 우리는 매일 만나 작은 데이트를 했다. 호텔 지붕 위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저기 봐요. 남산타워. 하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은 연인들의 성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특별했다. 언젠가 거기 가요. 손잡고 내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문화 속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한복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할머니의 한복은 보라색이에요. 사랑의 색깔이래요.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비빔밥을 만들며 웃었다. 매워요. 한국 음식은 감정을 자극하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그러나 갈등이 쌓였다. 그녀의 가족이 호텔에 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나는 복도에서 그들을 보았다. 하영은 평소처럼 일했지만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은 조심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녁, 가족 식사 후 그녀의 어머니가 방을 찾았다. 하영아, 청소 좀 도와줄래?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다. 아, 손님 계시네요.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하영이가 자주 오나 봐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그 시선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직감이 좋다. 다음 날 하영이 울며 왔다.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어? 친구라고 했지만. 이상하다고 하시네.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호텔 주인이 소문을 들었다. 하영 씨, 최근 손님과 너무 가까워. 경고였다. 하영은 흔들렸다. 포기할까요? 당신을 위해. 아니. 우리 사랑은 포기할 게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그날 우리는 큰 싸움을 했다. 그녀의 두려움, 내 고집. 한국에서 우리는 용납받지 못해. 그녀가 외쳤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봤어? 사람들이 야유 부르잖아. 나는 그녀를 이해했다. 한국의 LGBT 운동은 아직 길고 험하다. 법적 보호의 부재, 종교의 반대, 미디어의 왜곡. 우리의 사랑은 그런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정은 깊어졌다. 우리는 편지를 썼다. 한국식으로 종이에 감정을 새기며. 하영아, 내가 내 봄이야. 내 편지. 그녀의 답, 지영아, 내가 내 별이야. 어둠 속에서 빛나. 그런 작은 행위가 우리를 지탱했다. 어느 날 고백의 순간이 왔다. 호텔 근처 공원에서 벚꽃이 피던 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랑해. 영원히. 그녀가 말했다. 키스. 부드럽고 순수한.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그 순간 행복이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의 여동생이 우리를 봤다. 공원에서. 언니. 그게 뭐야? 여동생의 메시지. 하영은 당황했다. 숨겨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 모임에서 폭풍이 일었다. 너 그런 애를 만나.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실망. 하영은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진짜예요. 가족은 그녀를 압박했다. 이혼. 아니, 결혼 안 해? 정상적으로 살아. 한국의 가족주의. 그것은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었다. 하영은 나에게 전화했다. 끝내자. 가족을 잃을 수 없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배신. 아니, 그녀의 선택이었다. 왜? 우리 사랑은. 미안해. 사회가. 용납 안에의 통화가 끊겼다. 나는 호텔을 떠났다. 서울의 거리는 차가웠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출장이었다. 그 호텔을 피하려 했지만 운명처럼 707호 방을 배정받았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났다. 그녀가 청소한 흔적. 하영.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지영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하지만 후회해.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가족 모임 후 그녀는 병이 났다. 우울증. 한국의 정신건강. 그것은 여전히 태부.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용서.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사랑해.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호텔 주인이 알았다. 하영 씨, 해고야. 소문 때문에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이제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새로운 시작.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원룸, 홍대 근처. 서울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은 자유로웠다.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 산책하며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녀는 문학을 다시 시작했다. 시를 썼다. 너의 눈빛은 한강의 물결 내게 바쳤다.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의 로맨스는 꽃 피었다. 추석에 그녀의 가족을 만났다. 긴장된 만남.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진심이에요. 하영이 말했다. 어머니가 울었다. 어렵겠지만. 행복하길.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의 시작. 그러나 고조는 왔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우리는 참여했다. 서울의 거리, 무지개 깃발 아래. 야유 소리가 들렸다. 변태들, 누군가 소리쳤다. 하영이 떨었다. 가작. 하지만 나는 잡았다. 함께 서야 해. 그날 우리는 외쳤다. 사랑은 사랑이야. 군중 속에서 우리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다. 그러나 배신이 다시 왔다. 그녀의 옛 연인, 대학 동기. 그녀가 나타났다. 하영아, 나 아직 사랑해.에 결혼한 그녀의 고백. 하영은 흔들렸다. 지영아, 미안. 과거가 의나는 충격받았다. 또. 왜 나한테 싸움. 눈물. 너는 나를 사랑 안 해. 내가 외쳤다. 그녀가 울었다. 해. 하지만. 두려워. 그 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서울의 비가 다시 내렸다. 나는 거리를 헤매다 한강으로 갔다. 다리 위에서 모든 걸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 지영아, 기다릴게. 영원히 나는 돌아갔다. 화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우리의 포옹은 강했다. 고조의 끝. 시간은 흘러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북촌 한옥마을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여기서 결혼식 올까? 하영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한국의 결혼,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결합했다. 우리는 작은 의식을 치렀다. 친구들 LGBT 커뮤니티들 초대해.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축하해. 친구들의 말. 하영의 가족도 왔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행복해라의 아버지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잘 살아라고 했다. 변화는 천천히 온다. 한국 사회도. 우리는 호텔을 샀다. 아니, 그녀의 꿈 작은 게스트하우스. 우리만의 공간, 서울 외곽, 자연 속에. 손님들을 맞으며 사랑을 나누었다. 기억나. 그 방 707호 내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거기서 시작됐지? 우리의 이야기,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지지자. 그녀는 책을 출간했다. 레즈비언 사랑에 대한 에세이. 숨겨진 꽃들 제목.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했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성별도. 청중이 박수쳤다. 나는 그녀 곁에 서서 자랑스러웠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다. 손잡고. 영원히 함께. 우리의 맹세. 그러나 삶은 완벽하지 않다. 그녀의 병이 재발했다. 우울증. 두려워.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 치료, 상담, 그리고 사랑. 한국의 정신의학이 발전 중이지만 여전히 길다. 우리는 이겨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아래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결말은 비극이 아니다. 인간적이다. 용서, 성장, 그리고 희망. 호텔 하우스키퍼가 혼자 있을 때 나에게 한 일, 그것은 청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청소한 사랑의 시작. 우리는 여전히 서울에 산다. 평범하게, 하지만 특별하게. 사랑으로.